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던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국민연금을 받으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한 어르신의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몇 년씩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월 1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월 19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3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져 매달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여기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건강보험료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노후 준비를 장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앞서 월 190만 원을 받으시던 어르신의 경우 연금소득세로만 약 8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소득세 8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2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9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년이면 276만 원. 이 차이는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아픈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1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3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보다 90만 원이나 적죠. 하지만 이분은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적었고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250만 원을 받는 정 어르신이 훨씬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평생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세금과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손해를 막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4가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즉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 2%씩 늘어나는 이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액을 받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액 전체가 아닌 필요한 만큼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 분이 우선 150만 원만 신청해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4만 원을 받게 되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득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로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혼자서 복잡한 계산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분번으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기초연금과 연계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지금이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1년 이내라면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저지르는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덜컥 먼저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두 연금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작은 임대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간과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세금 고지서에 놀라는 경우입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아직 일을 하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합산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둘, 연금에서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득세를 냅니다. 셋, 가장 중요한 것. 연금을 많이 받으려다 매년 4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늦게 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오히려 나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17년간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결코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월 1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던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국민연금을 받으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한 어르신의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몇 년씩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월 1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월 19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3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져 매달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여기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건강보험료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노후 준비를 장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앞서 월 190만 원을 받으시던 어르신의 경우 연금소득세로만 약 8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소득세 8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2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9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년이면 276만 원. 이 차이는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아픈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1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3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보다 90만 원이나 적죠. 하지만 이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적었고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250만 원을 받는 정 어르신이 훨씬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평생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세금과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손해를 막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4가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즉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 2%씩 늘어나는 이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액을 받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부분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액 전체가 아닌 필요한 만큼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 분이 우선 150만 원만 신청해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4만 원을 받게 되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득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로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혼자서 복잡한 계산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분번으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기초연금과 연계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지금이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1년 이내라면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저지르는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덜컥 먼저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두 연금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작은 임대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간과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세금 고지서에 놀라는 경우입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아직 일을 하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합산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둘, 연금에서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득세를 냅니다. 셋, 가장 중요한 것, 연금을 많이 받으려다 매년 4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늦게 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오히려 나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17년간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결코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월 1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던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국민연금을 받으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한 어르신의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몇 년씩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월 1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월 19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3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져 매달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여기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건강보험료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노후 준비를 장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소득세입니다. 앞서 월 190만 원을 받으시던 어르신의 경우 연금 소득세로만 약 8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소득세 8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2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9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년이면 276만 원. 이 차이는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아픈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1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3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보다 90만 원이나 적죠. 하지만 이분은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적었고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250만 원을 받는 정 어르신이 훨씬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평생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세금과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손해를 막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4가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즉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이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액을 받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액 전체가 아닌 필요한 만큼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 분이 우선 150만 원만 신청해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4만 원을 받게 되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득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로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혼자서 복잡한 계산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분번으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기초연금과 연계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지금이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1년 이내라면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저지르는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덜컥 먼저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두 연금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작은 임대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간과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세금 고지서에 놀라는 경우입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아직 일을 하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합산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둘, 연금에서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득세를 냅니다. 셋, 가장 중요한 것, 연금을 많이 받으려다 매년 4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늦게 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오히려 나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17년간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결코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월 1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던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국민연금을 받으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한 어르신의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몇 년씩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월 1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월 19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3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져 매달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여기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건강보험료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노후 준비를 장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소득세입니다. 앞서 월 190만 원을 받으시던 어르신의 경우 연금 소득세로만 약 8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소득세 8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2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9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년이면 276만 원. 이 차이는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아픈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1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3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보다 90만 원이나 적죠. 하지만 이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적었고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250만 원을 받는 정 어르신이 훨씬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평생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세금과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손해를 막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4가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즉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이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액을 받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액 전체가 아닌 필요한 만큼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 분이 우선 150만 원만 신청해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4만 원을 받게 되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득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로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혼자서 복잡한 계산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분번으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기초연금과 연계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지금이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1년 이내라면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저지르는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덜컥 먼저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두 연금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작은 임대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간과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세금 고지서에 놀라는 경우입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아직 일을 하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합산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둘, 연금에서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득세를 냅니다. 셋, 가장 중요한 것, 연금을 많이 받으려다 매년 4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늦게 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오히려 나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17년간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결코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월 1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셨던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국민연금을 받으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한 어르신의 깊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몇 년씩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는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월 1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월 19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3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져 매달 1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여기에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 소득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건강보험료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연금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노후 준비를 장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앞서 월 190만 원을 받으시던 어르신의 경우
연금소득세로만 약 8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소득세 8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2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19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7만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년이면 276만 원. 이 차이는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아픈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1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3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보다 90만 원이나 적죠. 하지만 이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적었고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18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250만 원을 받는 정 어르신이 훨씬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이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평생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세금과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손해를 막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4가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즉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 2%씩 늘어나는 이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액을 받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부분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액 전체가 아닌 필요한 만큼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되는 분이 우선 150만 원만 신청해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4만 원을 받게 되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득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로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